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전 세계 경제라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대한 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홀로 독주하고 있는 미국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성장률은 무려 4.3%에 달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1%대 성장에 허덕이며 마이너스를 걱정할 때 미국 혼자만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압도적인 수치를 찍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기묘하고도 서늘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지식 해적단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2026년 미국 경제의 명과 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던지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뉴욕 5번가의 명품 매장 앞에는 번호표를 뽑고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는 부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중고 장터에서 낡은 옷가지를 파는 서민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게 지금 미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K자형 양극화의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괴물 같은 미국의 독주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폭탄이 되어 돌아올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미국의 독보적인 호황, 그 엔진의 정체입니다.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오바 법안, 마지막으로 전 세계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미 투자 공세입니다. 여러분, AI가 그냥 유행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기업들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군비 경쟁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공룡들이 뿌리는 돈이 미국 전체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카드인 오비의 법안입니다. 이건 일종의 초강력 감세 정책인데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될 정도로 깎아줍니다. 그러니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TMC 같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이 텍사스에 지어지고 한국 청년들이 가져야 할 일자리가 조지아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은 사실 전 세계의 부를 강제로 압류해서 만든 숫자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나라에 돈이 넘쳐나는데 왜 미국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인 K자형 양극화의 비극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가격이 예전 같지 않죠. 부자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서 상관없지만 월급 봉투가 그대로인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예산을 메꾸기 위해 복지 예산을 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전역에서 중고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필품을 중고로 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파는 매장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밑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생존 게임.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무서운 현실이죠. 명품 매장의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무료 급식소의 줄은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하는 이 기괴한 공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변수들은
그야말로 경제적 핵폭탄급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건 상호 관세 적법성 판결입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미국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는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관세를 매기겠다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이 상호 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미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한국에 왜 무섭냐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에 보복성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제 이민 정책까지 돈으로 결정하려 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선별적 이민 정책은 고액의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당장 미국 기업에 돈을 벌어다 줄 기술이 있는 사람만 골라받겠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받아주던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체크카드를 긁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회원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올해 8월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할 겁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금리를 당장 대폭 인하해서 경기를 더 부양하라는 겁니다. 만약 8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환호하겠지만 잠잠해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제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있고 그 성벽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거리는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서 우리는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와 금리라는 채찍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4.3%라는 미국의 성장률을 보며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사실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를 탓하고 미국을 원망하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 전략적 생존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독주하고 있다면 그 독주 체제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고 있고 자본은 달러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그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하면 뒤집히지 않고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알아본 2026년 미국 경제의 모습,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나요? 누군가에게는 황금빛 기회의 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새우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과연 8월 연준 의장 교체 이후 세계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정말로 전 세계 수출 지도를 바꿔버릴까요? 세상은 이미 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30분 만에 한국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묘한 경제전쟁의 소식들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이 독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미국만의 잔치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까요? 항상 복잡한 숫자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지만 정답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통찰력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